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가량의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9% 하락하면서 19,487포인트 만들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1.07% 하락하면서 5,90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2,574포인트에 마무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 월요일을 씁쓸하게 마무리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좀 적어지면서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하락세 이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더 출회되면서 지수 상승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한 해 동안 지수 상승률을 보면 S&P 500과 다우 지수는 각각 23%, 13% 상승했고 나스닥도 올 한 해 동안 30% 상승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동안의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세 보였습니다. 1.73% 하락하면서 4.539% 만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가 상승해주기는 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88% 하락하면서 5,027포인트에 거래됐습니다. WTI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0.76% 상승하면서 배럴당 71.14달러 만들어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종목들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은 1.33% 하락하면서 252.20달러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총 4조 달러를 향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애플의 주가, 연말 거래량 감소와 차익 실현 매물에 1% 넘는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0.35% 소폭 상승하면서 137.49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런 AI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 금액이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런 AI는 GPU의 자원 활용도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하드웨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2% 넘게 하락하면서 424.83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1% 넘게 하락했는데요. 1.10% 하락하면서 221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1.43% 하락하면서 591.24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체 검열을 막겠다고 나섰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3.3% 하락하면서 417.41달러 만들었습니다. 이 4분기 인도량 실적을 1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UBS와 바클레이즈의 분석가들은 약 51만 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도량과 함께 1월 말에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알파벳은 0.79% 하락하면서 191.24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V2X입니다. 2.62%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쳤는데요. 국가 안보 및 방위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인 V2X는 100대가 넘는 마약 단속국 DEA 항공기의 함대 지원을 위해서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 V2X의 매출은 42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증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V2X의 사장 겸 CEO인 제레미 C. 웬싱거는 V2X는 DEA의 임무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특수 임무 항공기 및 파일럿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계약이 DEA가 마약 밀매와 싸우고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V2X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데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일이라며 자평했습니다. 이어서 이퀄리티입니다. 오늘 5.12% 상승하면서 46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퀄리티는 에팔레치아 지역의 광범위한 토지를 보유한 250억 달러 이상의 천연가스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가스 생산 업체인 이퀄리티의 주식이 5% 넘게 상승했는데요. 바로 천연가스의 가격과 함께 오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은 2016년 이후 가장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가격은 57% 이상 상승했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17%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AI 산업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5일 미주호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퀄리티에 대한 목표 가격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이 회사에 대한 목표 가격을 48달러에서 5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오늘은 8.19%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현지 시간 3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138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매수가는 97,837달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44만 6,400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평단가는 6만 2,428달러입니다. 회사에 따르면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47.8%였고 올해 현재까지는 74.1%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2주 전 10만 8천 달러까지 올랐지만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연방거래위원회 FTC를 각각 이끌 브랜던 카와 앤드류 퍼거슨은 소셜미디어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인데 그간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을 악화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에 나섰다가는 소송당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소셜미디어가 받는 법적 보호를 없애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규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사 콘텐츠 관리 문제를 두고 중간에 끼인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소비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보게 되는 인터넷 칸막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향년 100세로 별세한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국가 장례식이 다음 달 9일 워싱턴 DC의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됩니다. 전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월 9일을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모두 2025년 1월 9일에 미국 주식 및 옵션 시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국가 애도의 날을 기념하고 고인이 된 전 대통령에 대한 금융계의 존경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재임했고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민주주의, 공중보건, 인권 증진 등의 활동에 전념하는 조직인 카터 센터를 통해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했죠. 9일 엄수될 국가 장례식에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카터 전 대통령 생전에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가 첫 우주 도킹 임무를 위해 극궤도 위성 발사체 발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미래 우주 사업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임무에 성공한다면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이 시험에 성공한 네 번째 국가가 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오후 10시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의 극궤도 위성 발사체 로켓이 인도 동남부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 15분 후 관계자들은 이번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우주 도킹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번 임무는 각각 약 220kg 무게를 가진 소형 위성 2개를 고도 470km의 원형 궤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각 위성은 미래의 인간 우주 비행 임무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고 도킹된 우주선 간의 전력 전송도 시한할 예정인데요. 이는 우주 내 로봇 공학, 복합 우주선 제어, 도킹 해제 후 탑재 장비 운용 등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다음 달 7일쯤 이런 일정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번 임무는 위성 정비와 인도가 계획 중인 우주 정거장 운영 등 미래 우주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월요일에 급등하면서 1월에 평소보다 낮은 기온이 전망된다는 보도에 따라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웨더 코퍼레이션과 앰머스페릭 G2가 일요일에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의 기온은 동부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연가스 2월 선물 가격이 1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부는 온화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이런 동부 지역의 추운 기온이 이달 중순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풍우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상당한 눈과 얼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고 다음 주 중반과 후반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천연가스가 얼어붙는 천연가스 동결이 발생할 수 있고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정 난방에서도 천연가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2월 선물 가격의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추락 사고에 전 세계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고 당시 운항된 비행기 보잉 737-800 항공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에 국가 전체 항공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긴급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종합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블랙박스 2개를 회수해 분석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연방항공청과 보잉을 포함한 미국 조사관 팀을 이끌고 한국의 항공 및 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돕고 있습니다. 보잉 737-800은 우수한 안전 기록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하나인데요. 항공 데이터 회사인 시리움에 따르면 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약 4,400대가 운행 중이며 전 세계 항공기의 17%에 해당합니다. 현재 제주항공은 이 모델을 39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티웨이,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대한항공 역시 이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또 다른 제주항공의 항공기가 월요일에는 이륙 직후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는데요. 보잉사에 한국이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과 함께 보잉의 주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비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